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께서 맡으신 업무 그리고 노고로 인해 교육 서비스업은 나날이 발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업무 속에서 다양한 사고와 재해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재해를 예방하고 여러분의 안전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 교육 서비스업 등에서 발생하는 재해 사례를 살펴보고 그 예방법을 동영상을 통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식사 시간 얼마 안 남았어요. 시간 없어. 빨리 다들 서둘러요. 부분, 생선은? 밥은 어떻게 됐어요? 조림은 아직 급한 상황이긴 했지만 너무 서두르는 게 위태위태하더라고요. 식사 시간이 얼마 안 남았는데 그날따라 준비가 너무 더디게 된 거예요. 여유 있게 뭘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어요. 아우, 조림이 아직 안 되면 어떡해. 아우, 주걱은 또 어딨어? 시간 없다고 급하게 하다가 정말 큰일 날 뻔했어요. 급할수록 돌아가라는 말이 왜 나왔는지 실감했다니까요. 자, 여러분 어떻게 보셨습니까? 아마 한시가 바쁜 이런 급박한 상황 누구나 한 번쯤은 겪어보셨을 텐데요. 그렇게 더욱 경각심을 일깨워주는 그런 사고가 아닌가 싶습니다. 급식소는 불, 칼 등 사고 위험 요소가 많은 공간인 만큼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자, 그럼 앞서 일어난 사고 사례를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젠 아무리 급해도 침착하게 바닥에 어지럽혀져 있으면 모두의 안전을 위해 정리정돈은 필수입니다. 오, 잠깐. 급식소 안에서 그렇게 뛰어다니면 위험해. 알겠어요. 앞으로 조심해. 오늘은 밥이 좀 모자라네? 어머, 정말 그러네. 내가 가서 밥 다 됐나 보고 올게. 밥 다 됐네. 이가윤 씨, 일어나서 같이 들어. 바빠서 안 되겠다. 그날도 여느 때와 다름없었어요. 급식소는 분주했고 언니가 날 불렀대는데 전 바빠서 못 들었거든요. 이렇게 큰 사고가 생길지 누가 예상이나 했겠어요? 괜찮아? 아유, 같이 들었어야지. 이 뜨겁고 무거운 걸. 아유, 어떡해. 그 크고 뜨거운 걸 혼자 들겠다고 한 제가 큰 사고를 자초한 거죠. 뜨겁고 무겁다는 건 알았지만 이렇게 화를 입을 줄은 몰랐어요. 급식 현장에서 일어난 또 다른 사고, 이번엔 어떻게 보셨나요?
앞서 언급했던 대로 조리도구는 사고의 위험이 있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주의가 요구됩니다. 따라서 조리 중 잠시라도 방심하게 되면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거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사고를 대비해 무거운 것은 반드시 동료와 함께 하고요. 특히 뜨거운 밥과 국과 같은 경우는 아무리 바빠도 서두르지 않고 또 조심한답니다. 언니, 그거 무겁고 뜨거운데 그거 그렇게 들면 안 돼요. 아유, 내가 한두 번 한 일인가. 이래봬도 10년 넘게 무사고 베테랑이라고. 1, 2년도 아니고 10년 넘게 한 일인데. 게다가 그동안 사고 한 번 없었는데 뭔 일 있겠어? 그렇게 방심했던 거죠. 순간의 방심이 어떤 결과를 초래하는지 이번에 똑똑히 잘 알았어요. 대신 무리한 욕심 부리지 않을 겁니다. 급식소는 불, 칼 등 사고 위험 요소가 많은 공간인 만큼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자, 그럼 앞서 일어난 사고 사례를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뜨거운 물체를 잡을 때는 반드시 장갑을 착용할 것. 뜨겁거나 무거운 것은 2인 1조로 작업할 것. 이번에 제가 얻은 교훈입니다. 아이들이 돌아가는 주요 일과란 다음 수업을 위해서 교구 제작을 하는 일이거든요. 그날은 다들 돌아가고 난 후라서 그런지 긴장이 좀 풀렸던 것 같아요. 자주 다루던 거라 더 부주의했던 것 같아요. 눌러 떨어뜨리면서 2차 화상까지 입을 줄 누가 알았겠어요. 자, 이번 사례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사고는 예기치 못한 순간에 찾아온다는 말이 실감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주어진 상황에 조급함 없이 침착하게 대응해 나가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특히 교육 현장에서의 사고는 아이들의 사고로 번질 수도 있으니 더욱 주의해야 하겠습니다. 자, 그럼 다시 한번 살펴보면서 안전을 위한 예방법을 숙지해 보겠습니다. 이젠 글루건 작업할 때는 반드시 보호장갑을 착용하고요. 또 요즘 저와 같은 사고가 늘어나서 뜨거운 노즐부에 실리콘 처리로 화상 방지 조치하는 글루건들도 나와 있더라고요. 그리고 만약 사고를 당하더라도 저처럼 당황해서 2차 화상 입지 마시고
바로 차가운 물에 담가서 피해를 최소화해야 합니다. 저 이번에 많이 배웠답니다. 서로 다른 성격의 아이들을 다루다 보니 힘들 때가 많아요. 또 더 조심하고요. 아이들을 우선으로 하려다 보니까 그날따라 너무 조급하게 움직인 것 같아요. 피자는 어떻게 만들었어요? 자, 똑바로 앉아야지 몸이 안 삐뚤어지죠? 그저 아이를 빨리 제대로 앉혀야겠다는 생각에 제가 서둘렀던 것 같아요. 역시 조급한 대응은 금물인 것 같아요. 순간에 과욕이 부른 끔찍한 사고. 보면서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누구나 쉽게 할 수 있는 과욕 방심이 이렇게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오래 해온 일이라 하더라도 절대 방심과 과욕은 금물이라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에도 사고 사례를 통해서 올바른 예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아이들과 수업하는 저인 만큼 이젠 뭐든지 조급하게 하지 않아요. 아이를 안을 때는 무리가 되지 않게 둘이서 같이 앉거나 아니면 다리 힘을 이용해서 안아야 한다는 거. 이번에 확실히 배웠어요. 어서 오세요. 아, 이제 다 탄 거지? 기사님, 저 아직 못 앉았어요. 아이가 앉은 일만 알고 출발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소중한 아이들의 안전을 우선 고려하다 보니까 저희 선생님들의 안전을 잘 못 챙길 때가 많아요. 이번 사례 어떻게 보셨나요? 사례들을 보면서 정말 사소한 부주의와 방심 때문에 저렇게 큰 사고가 일어나는구나 다들 깨달으셨을 것 같은데요. 사고는 언제 어디서나 일어날 수 있습니다. 안전은 안전할 때 지켜야 합니다. 이번 사고도 다시 한번 돌아보며 함께 예방해 보겠습니다. 이번 일을 통해서 기사님과 제가 확실히 의사소통이 필요하다는 걸 알았어요. 저 앉았습니다. 이상무. 출발하셔도 돼요. 네, 알겠습니다. 이젠 버스 타면서 탄다는 것, 앉았으니 이상 없으니까 출발하셔도 된다는 거 확실히 말씀드리고 있어요.